자, 보자. 등차 수열 요 관계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이제 합이 일정하게 갈 때 S10, 뭐 S20, S30 뭐 이렇게 가면 자, 등차 수열은 합 길이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얘가 A고 만약에 여기가 3A면 얼마 더했어? 2A 더했으니까 그 얼마? 5A 이렇게 되지? 그래서 등차는 이렇게 가고 그럼 등 B는 얘는 이제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러면은 여기가 S10, S20, S30 똑같이 줬으면 A 3A면 얼마 곱했어? 3 곱했지. 그럼 여기도 얼마 곱해라? 3을 곱하자. 그래서 9A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합도 똑같이 등차 수열 이루고 등비 수열은 합도 똑같이 등비 수열 이룬다 라는 거. 자, 그럼 SN이 이제 여기 이건 등차 수열의 합식에서 SN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고 보니까 N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D인데 A나 D는 다 상수잖아. A나 D는 다 상수고 그래서 N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잖아.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지.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라서 SN은 AN제곱 플러스 BN 여기가 N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합은 원래 그냥 일반항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 합식은 원래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가 뭐다? 그렇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바로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그렇지 두 번째 항부터.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항상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다? S1이랑 같다. A1은 S1이랑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요게 이제 합식은 이제 요런 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합을 주어진 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했을 때 그게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 시그마 단원에서도 나중에 시험 문제를 좀 해서 꼬아서 내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게끔 문제를 많이 낸다 이거야. 시그마에서도.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럼 AN이라는 거는 SN에서 이건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래서 그 바로 앞에 n-1번째까지를 더한 거를 빼면 아니? 자, 그러면 자 AN이 SN 빼기 SN-1이니까 자, 요거 계산한 식이 뭐라고 써나? 또 떼서 2AN 빼기 B-A 그래서 일반항 AN이 2AN 더하기 B-A의 꼴로 간다 라는 거. 요거 정도까지 여기를 딱 이제 기억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 다 성질들입니다. 여기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10강으로 갈까? 이제 등 비수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진짜 오늘 12시 가야 돼. 진짜 똑바로 너 진짜 똑바로 너 진짜 시험도 개떡으로 가는 거 진짜 너 진짜 너는 안 돼. 은혁이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너는 아니 근데 자, 왜 그랬죠? 너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안 한 건 아닌데 너무 네가 소홀했어. 방심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OMR을 그 서답형 답지가 있고 OMR 답지가 있잖아요. 이거 찍고 있습니다. 서답형 답지를 쓰고 OMR도 썼다고 생각하고 서답만 쓰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내려고 이렇게 보는 거 OMR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페이지 답을 쓰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따스게 진짜. 정말. 자, 근데 충분히 기말에서 할 수 있잖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말해서 하고 또 기말에서 만회하고 수투로 확실히 정하면 되지. 자, 그럼 이제 등 비수열. 자, 등 B라는 거는 뭐야? 나는 B의 값이 항상 일정에 가는 게 이제 등 비수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등 비수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더니 숫자가 나오더라. 이제 이게 등비수열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보면 또 얘도 항상 관계가 같으니까 등비수열은 그러니까 등차는 몇 번째 항 주어지면 하나에서 하나 빼면 몇 뒤의 꼴로 항상 나가는 거고 등비는 몇 번째 항 주면 하나에서 하나 나누면 아래 거듭제곱의 꼴로 가는 거고 그 관계만 좀 잘 생각하면 바로바로 좀 가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2를 나눈 거나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거나 서로 같이 어차피 나눈 값이 일정하니까 그럼 이것도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걸로 나오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등비중항이라고 한다. 등비중항. 그래서 얘가 이제 등비중항이 되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a r n-1 그래서 이제 이게 등비수열이고 자 그래서 만약에 숫자에서 이제 등차 수열은 뭐 세 개가 나란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가운데 거를 대칭으로써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네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서 네 개를 딱 가운데 접어서 딱 포개지게끔 딱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등 B는 세 개가 나란히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럼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앞에 게 분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복잡해지서 그냥 얘는 어쩔 수 없이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 써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식은 뭐였더라? 등비수열의 합식? R-1분의 a의 rn 제곱 마이너스 1 또는 이제 원래 증명에서는 이걸로 나오지 1 마이너스 rn 제곱 해서 r이 1보다 크면 여기다 집어넣고 1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자 그럼 얘도 요거를 쪼개보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n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상수잖아. 그럼 얘도 상수지. 그래서 상수라서 SN은 A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걸로 된다. 그럼 이런 걸로 되는데 얘는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간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기 위한 조건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등비수열 이루기 위한 조건 이 말이 나오면 그냥 항상 이거 정리해서 A 더하기 B는 0.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합을 이용한 일반항은 똑같이 나오지? A는 Sn 빼기 Sn-1 그래서 얘에서 얘 빼니까 Sn에서 빼니까 A 곱하기 R-1 곱하기 R의 n-1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일반항 구하는 식 이렇게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식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분히 나가야 될 게 이제 원리 합계를 한번 이제 차분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원리 합계가 나와요? 교육과정만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너희 학교도 낸 거로 한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알아두고 가는 게 낫지. 자 원리 합계는 원리 합계를 보면 자 가야 돼. 원리 합계라는 거 보면 찍어놓어서 올려도 되니까 확실히 네가 좀 보고 잘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자 원리 합계 추워? 됐다. 중력이네 가족 네가 끼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몸은 우리 할머니랑 방법으로. 몸은 너가 여기 있고 마음만 가면 돼. 이제 자. 자. 갔다 오고. 그래. 갔다 와서
잘해야 돼. 가. 자, 원리 합계. 자, 원리 합계는 이제 원리 합계로 가면 원리 합계라는 말이 뭐야? 원금과 이자의 합. 원금과 이자의 합인데 원리 합계는 그럼 원리 합계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돈 집어넣고 나중에 찾는 걸 그냥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단리법이라는 거와 공리법이 있어. 단리법과 공리법이 있는데 단이라는 건 이자가 한 번 정해지면 똑같은 이자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게 단리법. 그래서 단리법, 공리법 이렇게 나올 때 원리 합계에서 나오는 이제 기호들은 자 A라는 게 기호가 A가 나오는 거고 A는 이제 원금 그 다음에 R은 이율 그 다음에 N은 기간. 그래서 원금과 이율과 기간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A, R, N. 그래서 근데 이 원리합계에 관한 문제는 앞에 지수에서도 문제가 문제지 보면 지수에서도 있고 로그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리법에 관한 공리법의 식으로서 지수나 로그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거는 한번 어떤 원금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면 이자가 한번 정해지면 그 이자를 계속 똑같이 그냥 더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R에 N. 그래서 N 그냥 R이 한번 정해지면 그 기간 N만 곱해서 그냥 똑같이 계속 더해가는 거고. 자, 복리법이라는 거는 이자가 붙어가는 거잖아.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든 요소에 시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로 하는 거야? 복리법이라는 거지. 은행에서 이자를 붙인다든지, 적금에서 이자를 붙인다든지, 물건을 할부로 산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복리는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 거야. 한 번 이자가 1 플러스 R인데, 이게 똑같은 거로 계속 늘어나서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복리법이다. 자. 그래서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등비수열에서 나왔느냐? 그럼 이거는 그냥 이 자체는 그냥 지수잖아. 지수였는데 이게 왜 등비수열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 원리합계에 관한 문제는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적금이나 연금 같은 걸 일시에 받는지 적금이나 돈을 계속 쌓아가는 거를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등비수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적금이라는 거는 돈을 한 번만 넣는 게 아니지.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이렇게 넣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적금을 이제 듣는데, 자, 처음에 A라는 돈을 넣었다 이거야. A라는 돈이 넣었으면, 기간이 한 번 지나잖아. 그럼 뭐가 붙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돈을 또 넣자. 그럼 얘가 또 한 번 지나가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얘가 이자가 붙으니까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여기서 또 넣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넣어가는 거지. 그래서 계속 넣어가서 자 A의 1 플러스 R의 n-1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겠지. 그럼 계속 넣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 넣어놓고 기간이 n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a의 1 플러스 r의 n-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의 n-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도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번 넣는 거지. 그래서 a의 1 플러스 r 그럼 여기서는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A라는 돈을 지나서 1년이 지나면 얘가 되는 거고 2년이 지나면 얘가 되고 쭉 해서 N이 지나면 N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를 그럼 이제 요거를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적금의 총 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요거 등비수열의 합식에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A의 초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 여기 1 플러스 R이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요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합은 얘랑 보니까 초항만 달라졌지? 항의 개수랑 연결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초항만 A니까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와 얘를 왜 두 개를 써놨느냐? 두 개를 써놨느냐? 그러면 돈을 넣는데 1년 단위로 기간이 이제 1년 단위로 갈 때 연 초에 넣느냐? 연 말에 넣느냐? 그래서 연 초에 넣으면 1년 동안 지나서 뭐 만약에 뭐 1월 1일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 1월 1일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이자가 없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기간에 이자가 없었는데 얘는 연 말에 넣어버리면 그럼 이자가 생겨 안 생겨? 첫 번째 이자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이자가 안 생겨서 이게는 연 말에 넣는 거. 그래서 얘를 기말불이라고 하고 기말불 연 말에 넣는 거. 그래서 얘는 연 초에 넣는 거. 연 초에 넣으면 한 해 동안 이자가 붙잖아. 그래서 이게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 게 이게 기수불입니다. 기수불. 그래서 기말불과 기수불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연초, 얘는 연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럼 적금에서는 연초에 넣는 거와 연말에 넣는 게 있는데 연초와 연말이 이렇게 이제 두 개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연초의 식이 뭐라고? 수완 R분의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태영아 연말은 A의 만 바뀌지? 요거 뒤에 그대로지?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연초와 연말에 들어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적금입니다. 적금이나 돈을 뭐 모아서 뭐 자동차 같은 걸 한번 뭐 사고 싶다 그래서 뭐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을 뭐 어떻게 나눠서 모아야 되느냐 그럼 이런 것도 그럼 이게 어차피 그 관계에서 원금을 A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모아야 될 돈을 뭐 얼마다라고 써놓고 그 합이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근데 수환이는 적금할 거잖아. 근데 돈 시효도 적금할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돈이 없어서 이게 돈을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것도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돈을 갚을 일이 없다. 그럼 굳이 몰라도 돼. 상환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갚을 일이 없으면 자 이제 상환을 이제 한번 해보자. 상환. 근데 본인들이 나는 절대 갚을 일이 없어. 그러면은 상환 몰라도 돼. 근데 그건 몰라도 되지. 상환이라는 거는 자 상환의 대표적인 게 뭐야? 핸드폰.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제가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 돈 주고 갖고 오냐? 안 주고 갖고 오지. 그냥 갖고 오지. 그럼 그건 이제 할부로 샀다는 거야. 그제? 그냥 갖고 오는데 첫 달에 그냥 갖고 와. 그럼 첫 달에 그냥 갖고 왔으니까 그럼 이자는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낸다는 얘기네. 그제? 첫 번째는 이자 안 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자를 낸다는 거니까 연말 그냥 이거야 이거. 한 번 지나서부터 그냥 내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자가 안 붙는 거잖아. 그냥 그 다음부터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상환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만큼을 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할부금이야 할부금. 할부 매달 내는 돈이고 이율이 정해지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근데 핸드폰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0만 원만 받냐? 아니지.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 아니야? 그제? 아니었어? 걔도 이자를 붙여서 받잖아. 그럼 이 돈이 이 총합이 뭐랑 같아야 돼? 그 원금에 이자를 붙인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A라는 게 이게 원금이다 원금. 원금이 있으면 여기도 갚아야 될 돈이 너무 커서 그래. 자, 그래서 얘도 이자가 붙으니까 A에 1 플러스 R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상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나와요. 상환 문제집에도 막 있는데 바이블에는 없어. 바이블에는 이 상환 문제가 없는데 문제집마다 다른 문제집엔 상환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이블에는 책이 이 식도 아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상환 문제는 요거다라는 거. 그래서 상환은 한 달 지나서부터 이자를 내니까 그냥 기말불로 해주고 그 다음에 원금에 했을 때 그 이자까지 같이 부탁하면 요게 상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부금이랑 원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할부금은 그러니까 매달 내는 돈. 원금은 그냥 만약에 매달 뭐 하는 5만 원씩 내면 매달 내는 돈. 그 다음에 이거는 원금은 핸드폰 값, 총 원래 가격.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가지고 총 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알겠지요?